오늘 이야기는 어느 재벌가의 시어머니 정미경의 고백입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평생을 가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했던 식사였죠. 고급 식기 위해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 며느리 서연이가 어설프게나마 만든 된장찌개. 아들 재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서연아, 이 된장찌개 맛이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 손맛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아니, 너무 예의 바른 아이였죠.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대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서연아, 병원은 계속 다니는 거니?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니? 결혼한 지 5년이 됐잖니.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아이는 제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그 목소리에 담긴 절망을 그때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30년을 함께한 박비서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말일세. 5년이면 충분한 시간 아닌가.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네. 아이를 못 낳는 며느리는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아.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하네. 그렇게 저는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며느리를 찾기로. 일주일 후 저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하연수. 27세. 명문대 출신의 재훈이 회사 후배. 무엇보다 젊고 건강했습니다. 자네는 우리 집안에 필요한 사람이야. 건강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야망을 읽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너희 회사 후배라는데 참 괜찮은 아이더구나. 재훈이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제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자란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2층 창가에 서서 빗물이 흐르는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직 안 자니?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고인 눈물을. 그때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재훈이와 연수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개인룸. 식사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 서연이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임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며느리는 진단서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종이가 산산조각 날 때까지 다녀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조금 부어 있었죠. 병원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또 가보기로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갈 이유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일주일 후 저는 하연수를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이 아이가 재훈 회사 후배라더라. 참 총명하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젓가락도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든 물컵이 식탁에 떨어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하얀 식탁보가 젖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네,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피곤한가 보구나. 일찍 들어가서 쉬어. 며느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렇게 작고 외로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후,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십니까? 재훈이가 낮게 물었습니다. 재훈아, 넌 이 집안의 장남이야. 책임이 있어. 아이를 못 낳는 며느리와 평생을 사는 게 내 인생이니? 재훈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서연을 사랑합니다. 아이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가 끊기면 어떻습니까? 왜 꼭 핏줄이어야 합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저를 거역하지 않던 아들이 처음으로 저에게 대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며느리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느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재훈 씨는 괜찮다고 하지만 어머님 눈빛을 보면 제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제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며칠 후 박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며느님께서 집을 나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급하게 며느리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며느리의 옷들이 절반 이상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편지 한 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더 이상 어머님과 재훈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 서연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재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이가 집을 나갔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원하던 거죠? 축하드립니다.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으셨잖아요. 저는 서연과 계속 살 겁니다. 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박 비서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며느님을 찾았습니다. 고시원입니다. 그런데 며느님께서 많이 아파 보이셨다고 합니다. 저는 급하게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그때 안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저는 며느리를 안아들었습니다. 그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서연아,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정신 차려. 제발. 며느리의 입술이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그래, 어머니야. 괜찮아. 곧 병원 갈 거야.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어머니 잘못이야.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며느리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곧 도착한 재훈이도 함께.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요? 임신 3개월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환자분, 임신 3개월이십니다. 아직 초기라 불안정하고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 서연이가 임신을. 재훈이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뭐라고 하실 건가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병실 안에서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정말 바보였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도 모르고. 밤새 저는 며느리의 곁을 지켰습니다. 재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되실 기회를요. 대신 다시는 서연이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 약속할게.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며느리가 깨어났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내가 임신했다는 거 왜 말 안 했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몰랐어요. 병원에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아니, 좋은 딸이었어. 그런데 어머니는 너무 못된 시어머니였어. 며느리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그건 핑계야. 진짜 이유는 어머니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가문만 봤어. 이제야 알겠어. 진짜 가문을 지키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더구나.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어머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 한 번도. 그 말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기, 건강하대요. 저는 조용히 초음파 사진을 봤습니다. 작은 점 같은 아기. 서연아, 이 아이 행복하게 키우자. 우리 모두 함께. 며칠 후 며느리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분, 하연수 씨는 어떻게 됐어요? 회사를 그만뒀어. 그리고 미안하다고 편지를 보냈더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힘드셨을 거예요. 넌 참 착하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 안 곳곳에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준비한 거야. 내가 좋아하는 백합이지? 이제 우리 집이 진짜 집이 되는 거야. 서연아. 그날 저녁 저는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3명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진짜 가족 같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원했던 거였구나. 가문도 상속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웃고 행복한 가족. 몇 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저는 매일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영양제도 챙겨주고 산책도 함께하고 병원도 같이 갔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가야 해. 손주 보러 가는 건데. 출산이 다가오자 저는 며느리와 함께 아기용품을 사러 갔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처음 봐요. 그래. 어머니도 이런 거 처음이야. 설레고 좋아.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밤중에 며느리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파요. 괜찮아, 서연아. 병원 가자. 병원에 도착하고 며느리는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재훈이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떨려요. 나도 떨린다. 우리 손주 곧 보는 거지.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저는 재훈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손주야. 우리 손주. 잠시 후 며느리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아기를 봤습니다. 정말 예쁘다. 안아보실래요, 어머님? 저는 조심스럽게 손주를 안았습니다. 너무나 가벼운 무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무게.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상속이구나. 사랑의 상속, 행복의 상속. 서연아, 고마워. 이 가족을 지켜줘서, 그리고 어머니를 용서해줘서. 어머님도 고마워요.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셔서. 재훈이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네요. 그래, 우리는 행복해. 몇 달 후 봄이 왔습니다. 저희는 네 식구가 되어 집 앞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손주는 유모차에서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 찍자. 저희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얼굴로.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상속은 사랑입니다. 진짜 가문은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입니다. 오늘 밤도 저는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거실에서 손주와 놀아주고,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재훈이와 차를 마십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놀아요. 그럼. 할머니가 내일도 같이 놀아줄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손주가 제 새끼손가락을 잡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하루가 끝나갑니다. 행복한 하루. 사랑이 가득한 하루. 며느리를 버렸던 그날. 그날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날의 고통이 오늘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상속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어느 날 손주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줘요? 할머니가 너 엄마를 사랑하거든. 왜요? 너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할머니한테 많은 걸 가르쳐줬어. 뭘 가르쳐줬어요? 사랑이 뭔지 가르쳐줬어. 용서가 뭔지도. 명절이 되면 우리 집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많이 먹어. 우리 서연이가 정성껏 준비했어. 친척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예전엔 내가 좀 고집이 세고 까다로웠지. 인정해. 그런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정말. 식사가 끝나고 우리 5 식구만 남았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좋아요. 진심이에요. 저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나도야. 내가 있어서 정말 좋아. 재훈이와 손주들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5 식구가 함께 포옹하는 순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어느 새벽, 저는 혼자 성당에 갔습니다. 하느님, 저예요. 감사합니다. 제게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이제는 압니다. 진짜 상속이 뭔지, 진짜 가문이 뭔지. 사랑입니다. 하느님, 사랑이 답이었습니다. 성당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 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는 죽고 새로운 제가 태어났습니다. 사랑을 아는 저로.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응, 산책 좀 하고 왔어.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주말이 되면 우리는 항상 가족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저는 손주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천천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재밌어요, 할머니. 그래, 할머니도 재밌어. 자전거를 타다가 우리는 잔디밭에 앉아 쉬었습니다. 어머님, 김밥 드세요. 고마워, 서연아. 우리는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놀이공원 갈까? 좋아요. 재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좋다. 그래.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야.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은 피곤해서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손주들을 조심스럽게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라, 우리 예쁜이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손주들과 자전거를 타고 가족들과 도시락을 먹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예전의 나는 몰랐다. 상속과 가문에 집착하며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서연이가 가르쳐줬다.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일기를 다 쓰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가문도 좋지만 사람을 먼저 봐요. 그게 진짜 가문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어느 저녁 박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신 모습 보니 기쁩니다. 박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그래, 자네가 보기에도. 네. 예전의 사모님과 지금의 사모님은 완전히 다른 분 같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껴. 예전의 나는 죽었어. 그리고 새로운 내가 태어났지. 며느님 덕분이시죠? 응. 서연이가 나를 구해줬어. 박 비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30년을 모셨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해 보이십니다. 맞아. 나도 지금이 가장 행복해. 오후에는 손주들과 정원에서 놀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손주들이 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여기 있어. 저는 손주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너는? 저도요. 정말 많이. 서연아. 네, 어머님. 너 덕분이야. 이 모든 게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늙어가자. 이렇게 행복하게. 네, 어머님. 꼭 그럴게요. 저녁이 되면 항상 5 식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 큰 계약 하나 따냈어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네. 서연이 덕분이죠. 항상 응원해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둘 보기 좋다. 큰 손주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효도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 너는 뭐라고 대답했는데? 저는 할머니처럼 사는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처럼? 네. 할머니는 엄마한테 정말 잘해주잖아요. 그게 효도라고 했어요.
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주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 할머니가 가르쳐 준 거 기억하고. 네, 할머니. 어느 날 밤 며느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에서 검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적이라고. 기적? 네.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제가 두 아이를 낳았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대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알아요. 이게 사랑의 기적이라는 걸. 어머님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재훈 씨가 저를 믿어주고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유치원 발표회 날이었습니다. 작은 손주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께 사랑을 전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우세요? 응. 너무 행복해서. 저도요, 어머님. 우리는 함께 손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 감사의 눈물. 발표회가 끝나고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제 노래 어땠어요? 최고였어.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잘했어. 저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예쁜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참 좋은 날이죠? 응, 정말 좋은 날이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우리는 계속 행복할 거야.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노을도 이렇게 아름다워졌구나. 예전에는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상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노년.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아니야, 서연아. 어머니가 만들게. 어머님도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어머니가 우리 가족 밥 만드는 게 행복해.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좋아. 같이 만들자.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 양파 이렇게 썰면 돼요? 응, 잘하네. 서연아, 너 요리 실력이 늘었어.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요리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저녁 식사 시간. 5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도 맛있어요, 할머니. 고마워, 우리 손주들.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활력 넘치시네요. 손주들 덕분이지. 손주들이 할머니를 젊게 만들어.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멋진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넌 이미 멋진 며느리야. 그리고 언젠가 더 멋진 시어머니가 될 거야.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너무 늦기 전에,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저는 며느리를 버렸습니다. 상속을 위해서.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구했습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귀한 상속은 재산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도 저는 행복합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재훈이가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제가 평생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다른 행복한 하루의 시작. 어머님, 아침이에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지금 나갈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으니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해요. 그래? 뭘 그릴 건데? 우리 가족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언니, 저. 우와, 멋진데? 다 그리면 할머니한테 보여줘. 네. 이 평범한 아침. 이 소소한 대화.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재단 설립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기를 가졌어요. 그들은 울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예전의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세요. 그게 진짜 상속이에요. 며느리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니야. 이 모든 게 너 덕분이야, 서연아. 손주들은 점점 자라 큰아이는 고등학생, 작은아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장래 희망 정했어요. 정말? 뭔데? 사회복지사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네. 할머니가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인지.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작은 손주도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우리 엄마처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며느리가 작은 손주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사랑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상속이구나. 사랑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 어느 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다시 찍을까? 좋아요. 우리는 정원에 나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5 식구가 다 함께. 하나, 둘, 셋. 행복한 순간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사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상속이구나. 이 행복, 이 사랑, 이 추억. 이게 내가 손주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이야. 저는 이제 70대 중반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며느리를 버렸던 그날은 제 인생 최악의 날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는 쉬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손주들 결혼도 봐야 하고 증손주 얼굴도 봐야 하는걸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있잖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고마워, 서연아.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너희들이 있어서 힘이 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참 좋았어. 처음엔 잘못 살았지만 서연이를 만나서 진짜로 살 수 있었어.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나의 마지막 일기. 아니,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지만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가족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밥을 먹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며느리 서연이에게.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내가 나를 변하게 했어. 내가 나를 구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들 재훈이에게.
너를 낳고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 하지만 너는 그런 어머니를 용서해줬어. 고맙다. 사랑한다.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게 진짜 인생이야. 그게 할머니가 너희에게 남기는 진짜 상속이야. 오늘 하루도 감사했다. 내일도 이런 날이 오길 바란다. 일기를 덮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아침을 먹고 손주들과 이야기하고 재훈이와 차를 마셨습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상속을 위해 며느리를 버렸던 날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 그날이 저를 바꿨고 며느리의 사랑이 저를 구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상속은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가문은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진짜 유산은 함께한 따뜻한 추억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이 남길 진짜 유산은 무엇인가요? 돈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 마음,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그 따뜻함, 그것이 진짜 상속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것을, 용서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그것이 진짜 상속입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할머니, 빨리 와요. 어머니, 같이 가요. 저는 웃으며 가족들에게로 걸어갑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사랑은 가장 큰 상속입니다. 용서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가족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오늘이라는 날이 지나가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진짜 상속은 사랑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배웁니다. 손주들에게서, 며느리에게서, 아들에게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어제 큰 손주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배웠어요. 유산이 뭔지. 그래, 뭐라고 배웠는데? 돈이랑 집이랑 그런 거래요. 저는 손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짜 유산은 사랑이야. 할머니가 너한테 남겨주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야. 손주가 물었습니다. 사랑이 유산이에요? 그래. 할머니가 너를 사랑한 이 마음, 너 엄마가 할머니를 용서해준 그 마음, 우리가 함께 웃었던 후 모든 순간들. 그게 진짜 유산이야. 작은 손주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제 아이한테도 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사랑은 이어지는 거야. 대대손손.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평생 찾던 상속의 의미를, 가문을 이어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핏줄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 재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상속입니다. 오늘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 것입니다. 며느리가 옆방에 있고 아들이 함께 있고 손주들이 집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보여준 사랑입니까? 저는 선택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선택했습니다. 사랑을.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며느리를 버렸던 그날. 그날은 제 인생 최악의 날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고통이 오늘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눈물이 오늘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후회가 오늘의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후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제가 남기는 유산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사람을 꼭 안아주세요.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것이 당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저는 이제 일어나 거실로 갑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가 지금 가.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이 사랑이 계속되기를, 이 행복이 대를 이어 전해지기를.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상속을 위해 며느리를 버린 날. 그날부터 시작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제 손주들이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상속입니다. 그것이 진짜 가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이 오늘 보여준 사랑이 당신의 자녀를 통해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베푼 용서가 당신의 가족을 통해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불멸의 유산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상속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기억해 주세요. 진짜 상속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가족들에게로 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제게 주어진 모든 날을 그들과 함께 사랑으로 채우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것이 제가 남길 유산입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세요. 사랑을. 끝.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가문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며느리를 버렸습니다. 상속을 위해서.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그 사랑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문과 상속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며느리와 함께 아침을 만들고 손주와 놀아주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렇게 집착하던 가계도를 꺼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종이에 적힌 이름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펜을 들어 가계도 맨 아래에 적었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2025년.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 주무세요? 그냥 지난 일들 생각하고 있었어. 어머님, 그때 일은 다 잊으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려 노력하는 거예요. 서연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 우리 손주에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 가문이나 재산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인지.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어머님. 시간이 흘러 손주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가족에 대해 장문을 써야 해요. 뭐라고 쓸 건데? 우리 가족이 최고라고 쓸 거예요. 우리 가족은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가르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구나.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둘째를 가졌어요. 정말?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름 지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어때? 우리 가족은 사랑으로 이어졌으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아요. 사랑이. 정말 좋아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5이 되었습니다. 더 시끄럽고, 더 바쁘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저는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요즘 생각해봤는데, 우리 재산, 사회에 환원하는 게 어떨까?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진심이세요? 응. 특히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 부부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까 해. 너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야. 몇 달 후 사랑나눔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기념식 날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문과 상속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상속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 재단은 제 며느리의 헌신과 용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70대가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머리가 늘었지만 마음은 더 밝아졌습니다. 손주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큰 손주는 중학생, 작은 손주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이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셔서요. 서연아, 너는 내 진짜 딸이야. 핏줄보다 더 소중한.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상속을 위해 며느리를 버렸던 날. 그날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구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귀한 상속은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문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누가 있나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껴주세요. 감사하세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상속은